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진보당 익산시 시의원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손진영이라고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들 너무너무 반갑고요. 저는 요양보호사로 1년 6개월 동안 현장에서 일을 했고요. 그리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노조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요양서비스노조하고 사회서비스원 노조가 통합해서 돌봄 서비스 노조로 출범했다고 들었는데요. 조합원으로서 기쁘고 환영합니다. 출마를 결심한 지가 한 2년 됐고요. 2년 동안 활동을 했었는데 한 번도 낙선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반드시 당선돼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뛰어온 결과 개표날 새벽에 당선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을 땐 실감 안 나고 좀 얼떨떨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지금 당선 인사를 계속 다니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실감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주민분들이 엄청 기뻐해 주시고 그리고 행복하다, 고맙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요. 또 특히나 우리 진보당 당원들과 그리고 민주노총 조합원님들이 그동안 후보에 누군가가 나가면 늘 낙선되는 그런 경험만 많이 하셨는데 저희 지역에서 이렇게 당선자가 나와서 되게 자긍심을 가지고 맞아주시고 있어서 더 기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진보 정치 그리고 진보당의 정치는 어떻게 좀 다른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다짐도 하는 기간입니다. 사실 저는 노동운동가 아니면 노조간부의 경험은 없습니다. 예전부터 늘 우리 진보당이 늘 추구했던 대로 일하는 사람들의 땀이 빛나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봄노동에 관심도 많았고 돌봄노동 반드시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게 그냥 일을 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했고요. 한 1년 6개월간 현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을 했습니다. 또한 그거 하면서도 많이 느낀 일과 또 하나는 우리가 예전에 민중연합당, 민중당, 진보당을 이렇게 쭉 거치면서 늘 노동자의 직접 정치 이런 얘기 많이 했었고 그리고 우리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생각들이 조금 더 많이 다져졌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진보 집권의 어떤 토대를 만들어야 하고 그것이 반드시 정치인의 당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정치를 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효능감, 진보 정치 효능감을 좀 느낄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비결? 영업 비밀인데. 대내외적으로도 엄청 궁금해하고 계시고요. 오히려 지금 익산 시내에 당선된 민주당 의원들도 엄청 화제거리면서 궁금해 하시기도 합니다. 익산은 민주당 텃밭이고 저는 민주당 현역 의원 3분과 함께 경쟁했어야 됐고요. 3인 선거구라서 한 명은 떨어뜨려야 되는 그런 좀 안 좋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긴 했는데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서 전 평범한 진리를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원래 주민들이 원하는 정치인 그리고 생활정치인의 모습이라는 건 주민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요구를 대답할 수 있거나 응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치인의 모습인데 그동안 그런 정치인이 많지 않았거든요. 없었죠. 왜냐하면 그냥 공천 받으면 당선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그분들한테 별로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렇게 주민들을 만나고 주민 속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그것이 또 주민들한테 도움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저게 바로 정말 생활정치인의 모습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줬던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전 당선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비결이라면 비결일 수 있겠네요. 네. 네, 안타깝게도 우리 요양보호사 노조 조합원이 많지 않아요. 저까지 포함해서 4명 있는데요. 익산에 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톡방을 한 2년 전부터 구성하고 있었고요.
거기에서 제가 출마하는 것을 알렸고 그분들이 늘 내내 응원해 주시고 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근무하는 환경 때문에 저를 직접 대면해서 보지는 못했고요. 안타깝긴 했지만 그래도 학비노조 뭐 이렇게 다른 서비스연맹 조합원들을 현장에서 많이 만났습니다. 기억에 남는 장면은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익산에 이제 택배노조가 출범을 2년 전에 했었고요. 가을에서 이제 파업투쟁을 꽤 오랫동안 힘들게 했었는데 제가 요양보호사 일 나가기 전에 새벽에 늘 함께 한 2달 넘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연대투쟁을 했고 그것이 또 파업투쟁 승리로 돌아올 수 있어서 참 기억에 나는 장면이고 그분들이 저 선거운동 기간에 택배차가 이렇게 씩 지나가면서 빵빵 해주고 뭐 손진영 화이팅 이렇게 응원해 주셨을 때 참 기쁘기도 하고 힘도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상가를 돌다 보면 술집에서 만난 술 한잔 기울이고 있는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님들이 저 민주노총입니다. 저희 노조는 진보당을 지지합니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해주셔서 기억도 남고 인상 깊고 그렇습니다.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기는 하는데요. 항상 뭔가 처음이라는 건 낯설고 어설프고 실수투성이고 그런 게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서 딱히 뭘 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7월 1일이 개원 첫날이어가지고 의장단 선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의회 일정들, 개원식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좀 소화 잘 따라가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초선이기 때문에 익산 시정에 대한 업무 파악 그리고 업무 보고를 좀 더 충실히 들어서 제가 그 속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지를 최대한 빨리 파악하고 준비해야겠다 이런 각오와 다짐을 지금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대신 7월 1일이 지나고 나면 우리 현장에 지금도 계속해서 제가 찾아뵙고 있는데요. 아직 찾아뵙지 못한 현장들이 있습니다. 뭐 청소 노동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시간 내서 꼭 한번 찾아뵙고 싶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봄은 제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장생활 내내 느꼈던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직장생활 한 15년 했는데요. 단 한 번도 육아휴직, 출산휴가 써본 적 없고요. 흔히 말하는 시어머니 카드 이용해서 아이들 양육하게 했거든요. 제가 직장생활 할 때만은 더 힘든 상황이었고 돌봄이 그닥 국가 책임에 발끝도 못 쫓아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로지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내가 살아갈 세상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늙어갈 거니까 저한테도 돌봄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자라서 또 다른 아이를 낳게 됐을 때에 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제, 저희 당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는 좀 더 많이 만들어 봐야겠다 싶어서 공공보육실현운동본부 이런 것도 만들어서 엄마들하고 이제 계속 활동도 하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 선거 공약에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지역 내에 수많은 돌봄의 조직과 단체가 엄청 어지럽게 많이 있는데요. 그 단체 간의 연대성이 굉장히 약하면서 돌봄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돌봄 관련 기관끼리의 어떤 연계망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 단체별 간담회와 요구사항 그리고 어떻게 잘 연계해서 돌봄의 사각지대가 좀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당에서도 늘 얘기했던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걸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역에 있는 노조와 연계해서 반드시 우리 힘을 합쳐가지고 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선 가장 핵심적이고 좀 빠르게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있는 것은요. 원래 이제 노조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는 당사자성, 그러니까 당사자가 직접 나서야지만 되는 문제입니다. 의원 하나가 능률적으로 일을 잘 처리하는 유능한 시의원 이런 거는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직접 정치의 모델은 아니고요.
그래서 노동조합 조직률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일 수 있을지를 노조분들하고 계속해서 해나가고, 그런 역할을 진보당 CEO로서 역할을 해나가겠다, 이런 다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필수 노동자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고, 익산도 마찬가지로 큰 현안 문제입니다. 필수 노동자 처우 개선 지원 조례가 있기는 한데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보완하고 좀 더 강화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죠. 기성정당은 노동자를 그림자 취급하거나 정치의 주인공이 아닌 소외된 사람들로 취급하는 게 가장 큰 대별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저희 진보당은 늘 현장을 함께 찾아가고, 그리고 현장과 늘 연대하다 보니까 그분들과 소통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 의정활동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은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노동자를 정치의 주인공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고 꿈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아마 기성정당과 저희 진보당의 가장 큰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이렇게 자꾸 지역에서 만들어 나가다 보면 늘 이야기하는 노동자의 직접 정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좀 더 지금보다 훨씬 더 좀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자인 당사자와 함께 풀어나가는 그런 정치 모델을 좀 만들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기성 정치인들하고 좀 많이 다른 점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통은 이게 참 애매한 개념이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저는 의원이니까 원래 대리 정치나 대의 정치를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저희 당은 계속해서 노동자의 직접 정치, 아니면 주민의 정치의 주인공으로,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럼 다 같이 뭐 정치에 나가자는 거냐, 아니면 다 같이 여튼 출마하자는 거냐, 뭐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의회 정치가 아예 없어지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이런 대의 정치는 필요한 부분이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대의 정치를 만들겠느냐 하는 게 저희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완 내지는 직접 정치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현장에서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고 경제투쟁만이 다가 아니라, 왜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보이고 왜 우리가 올바른 정치를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노력들이 저는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많이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아주 낮은 수준이지만 노동자의 직접 정치의 낮은 수준의 상은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공간에서 정치에 대한 훨씬 더 많은 높은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방안 속에서 노동자들이 매번 선거나 이런 시기뿐만 아니라 정치를 어떻게 하면 더 관심 가지고 뭔가 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높여야 되는 의미는 좀 더 있습니다만. 네, 전국의 서비스연맹 조합원 여러분,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뭔가 좀 더 좋아져야 될 텐데, 우리한테 놓여진 현실은 그렇게 밝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전국에 우리와 연대하는 수많은 노동자가 있고, 또 진보당이 더욱 튼튼하게 서고 있습니다. 오늘도 더운 날씨 속에서 흘리는 땀이 빛날 수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힘내십시오.